아유, 연봉 얼마세요? 결혼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 인생 골로 간다? 성인이 다 된 사람한테 과도하게 개입하고 자신의 위치가 너보다는 위아래를 늘 깔고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엮일 수밖에 없고, 이 무례한 사람은 나에게 더 심하게 요구하고 이럴 겁니다. 그럴 때는 원장님이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정신과 지식 같은 게 평소 인간관계에도 도움이 되나요? 물론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게 있어서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짐작은 하기는 하죠. 제일 큰 거는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입을 다물죠. 덕분에 과한 말이나 하지 말아야 할 말 때문에 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게도 되었죠. 궁금한 게요. 정신 연령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점들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무례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례하다는 게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남들을 힘들게 하는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제일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면들은 나르시시스틱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남이 힘든 거나 남이 어떻게 느꼈을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할 능력도 별로 없는 거죠. 항상 내가 잘났고 웅대하게 관심 받아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을 배려할지 모르는 사실은 많이 떨어진 사람인 거죠. 자기가 가진 열등감 때문에 남을 무시해야 위태위태한 나의 위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밑에 보고 내가 추앙받는 거에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남은 나를 위한 수단, 도구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이 어떻게 느낄지 전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소위 사회적인 지능, 남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얘기하면 야, 너만 힘든 줄 알아? 내가 더 힘들어 라고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 있죠. 나 서로 소통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만 계속 하는 거죠. 이거는 남의 감정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고 내가 추앙받아야 되는 그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식당 가면 드러날 수 있죠.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나 자신의 위치가 너보다는 위아래를 늘 깔고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배려는 사람 대 사람에 대한 배려인 거지 지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이 위계가 딱 돼 있어서 나는 너보다 높아가 항상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지위가 높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게 굴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깔보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결국 자기가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런 열등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세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남의 경계를 마구마구 침범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혹은 내가 나누고 싶지 않은 건데 아유, 연봉 얼마세요? 아유, 결혼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면 나눌 수는 있지만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나오는 게 무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같이 사는 사회고 소속된 것들이 많아서 비슷하게 지내야 공동체 문화가 유지가 됐었다면 지금은 사회는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 맞다고 강요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무식한 거죠. 너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지금 이거 해놔야 되고 너 시험 봐야 되고 너 지금 스펙 따놔야지. 너 그러다 인생 골로 간다? 도와주려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성인이 다 된 사람한테 과도하게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어떻게 보면 높은 지위에서 나를 깔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의를 배우는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잖아요. KTX 타는데 계속 전화하는 분들 있죠. 톤도 높고 아주 크게 얘기하면서 감정을 있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남한테 예의 없이 하게 되죠. 혹은 무례한 남을 배려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감정 조절을 미성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덜 컸기 때문입니다. 짜증이 많아지고 화가 많아지는 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사춘기 때 나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냥 짜증이 났어 표현을 못 하잖아요. 사춘기 때 왜 그러냐면 덜 컸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뇌는 이미 다 컸는데 이걸 조절하는 뇌는 성인 21살, 22살까지도 큽니다. 만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커가는 과정이 성인이고, 요걸 조절해 주는 게 성인인 거죠. 그럼 저희가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저희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사람과 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갈지 말지가 제일 큰 거겠죠. 가야 되면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안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제일 좋겠죠. 이를테면 길 가다가 어떤 행인이 나한테 무리하게 대했다, 혹은 운전을 하다가 무리하게 껴들었다, 이런 사람이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다시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은 웬만하면 적절하게 거리를 두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엮일 수밖에 없고 나에게 더 심하게 요구하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너무 가깝게 하지 않아야 내가 덜 힘들어지죠. 마치 거리의 행인이 나한테 덜 힘들게 하는 것처럼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이 사람이 나한테 휘두르는 펀치를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두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거리로 안 보면 제일 좋은데, 정서적으로 가까이 치고 들어오려고 할 때 피하는 거죠. 이를테면 직장 상사가 자꾸 술자를 가자고 해. 그러면 제가 일정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혹은 제가 술을 못 마셔가지고요, 제가 밤에는 너무 피곤해져서요, 전 집에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피할 수 있으면 좋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근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죠. 뭐가 문제 있는지, 제가 어떤 것들이 잘못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예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왜냐면 분명하게 경계를 세워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이 사람은 계속 더 넘어올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선을 넘어오려는 사람들한테는 나의 위치, 나의 안전거리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발달된 나라일수록 존중을 하고 사람들 사이 거리를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외국에서 지나갈 때 excuse me를 하잖아요. 그거는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나만을 배려하는 거죠. 문 닫을 때 쾅 닫아버리고 가는 경우 많지만, 그래도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닫을 때 문 열어주는 습관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남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들어오려는 사람에게는 경계를 세워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불같이 감정적으로 쏟아붓는 사람도 있고 나를 자극하고 긁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말려드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이 계속 긁기 때문에 나도 감정적으로 욱하게 되면, 야, 내가 농담으로 한 건데 너 왜 그러냐? 오히려 내가 화가 나서 한 대 때려버렸다면 내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문제는 그 사람이 일으켰는데. 그러니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일 무섭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조용하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소리 높이면 오히려 전두엽이 마비가 돼서 나도 모르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숨 한번 쉬시고 호흡하시고 내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 바로 안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갔다 오시거나, 혹은 지금 얘기 안 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하시든지, 어떤 방식이든 연습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감정적으로 싸우는, 소위 개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리한 사람을 만날 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피해자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찌르려고 공격을 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약해서 찔린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힘이 되면 나도 되갚아주면 좋지만, 그러다가 나도 말려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튼튼하게 경계를 세우시고 나를 지켜내시는 것, 그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를 튼튼히 해놓고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감히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힘들어하시는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 공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